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일요일 딱 하루 쉬고 돌아왔을 뿐인데 세상은 또 난리가 났어요. 북한은 단거리 발사체 3발을 쏘아 올렸고 국민의당은 새 당대표를 뽑았고, 자, 이재용 재판 이후에 삼성과 또 법원, 검찰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또 놓치기 싫은 뉴스 있죠? 세계 대결. 메이웨더와 맥그리거. 메이웨더가 10회 TKO 승했습니다. 오늘도 각기 바쁜 정치쇼 신나게 달려보겠습니다. 정치쇼 듣고 일주일을 설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103.5MHz SBS 러브 FM,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 돈 내주는 분들 스폰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봉재 정치쇼 1부 들어가겠습니다. 이름하여 최반장, 제일 즐거운 시간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사들을 잘 물어오기 때문에 나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웃음으로만 살짝 껴들고 아직 낚이지 않고 계신 세 분들. 자, 월요일 지난 주말 무슨 뉴스가 있었을까? 뉴스 골라주는 여자, 뉴스 골라주는 남자, 최반장 최영일 평론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해요.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예, 즐거워요. 네. 네. 자, 반기웅 한경 TV 기자님, 초등학교 5학년까지 갔죠? 5학년 됐나요? 이제? 지난번 제가 자기 학년을 몰라. 네, 진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기웅입니다. 자, 장윤석 오마이뉴스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TV 국장이 딱 잘렸죠? 네. TV 없어졌죠? 아니요, TV는 있습니다. 있어요? 새 국장이 오셨습니다. 오연호 국장? 아니에요, 왜, 사장님이에요. 사장이면서 국장이면서 기자도 하고 싶은. 아니요, 역시 대표- 끌어오기 오연호. 아, 왜 이렇게 남에서 사장님 경망스럽게 그러세요. 역시 끌어오기 듣고 있나 오연호? 친하신가 보다. 예, 정치쇼 안 들으면 우리 말지 후배예요. 그런 인연이시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막 근데- 하시는구나. 말지 때 말지 이렇게 모임하면 네. 어디서 저 끝에서 점이 왔다 갔다 해. 저게 인간인가 뭔가. 그 저한테 막 말 붙이러 오는데 186년 걸리더라고. 우와. 그럼 그때 오히려 정청래도 그랬어요. 우리 학원연합회 쫙 해가지고. 운동권 학원 원장들 우리 함께 묶어서 같이 해보자. 30명 모이는데 저 끝에서 뭐가 돌 같은 게 반짝반짝거리 또 입이 달렸는지 막 그러고. 근데 저 누굽니다 그때 봤더니 이렇게 얼굴 내가 2배야. 스크린 이렇게 큰 스크린이 있었네. 봤더니 정청래. 그러니까 지금 말지 오비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아까 말조급이 끝났고 네. 이거 학원연합회. 운동권 학원. 운동원 학원연합. 해병대 같아요. 그러면 네. 우리가 학원계는 다 먹여 살렸습니다. 자, 1부 끝나는 시간. 이거 여기 왜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정치자가 없으면 우리 프로그램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출연자들, 그다음 제작자들과 청취자들은 물과 물고기 관계이다. 네. 이런 걸 옛날에 얘기하면 국가보안법에 잡혀갔어요. 네? 그래요? 왜요? 왜냐면 이게 모택동어록에 나오고. 아유. 인민과 당은 네. 물고기와 물과 같다. 물이 없으면 탕은 살 수 없다. 장정 때 그 얘기를 했죠. 그렇군요. 잘 확인들 안 되니까 이거. 아니, 그 얘기 들었어요. 옛날에 길가에 앉아서라는 노래 있었잖아요. 네. 그게 금지곡이었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길가에서 갔다는 거예요? 예, 아니, 새마을 운동하느라 다 바빠 죽겠는데 왜 길가에 앉아서 놀고 있냐고. 예. 그래서 금지곡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유, 요즘은요, 이 그냥 우익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도 뭐 대놓고 흑묘, 백묘 이런 거 막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이제는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저기 가만히 있으면 괴롭히고, 저기 후퇴하면 공격하고, 저기 공격하면 우리가 후퇴하고. 이거예요, 그냥. 인민들 그걸 노래를 부르면서 다니고. 모택동 어록이 그렇게 아주 심플해요. 인민들 공부를 못했으니까. 그 모택동은 어마어마한 독소강이죠. 그 세계적인 위인들은 독소강들이 많은데, 또 그 노벨상 탄 사람들 있잖아요. 네. 무슨 과학자들도 그러고 또 무독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독. 네. 어허. 독서를 하지 않아야 상상력이 더 풍부해진다. 네. 그런 사람들도 갇히지 말라. 이런 의미겠군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그 앨런 머스크 있잖아요. 네네네네.
스페이스X, 네, 테슬라의 오너. 테슬라, X.com. 새로운 우주복을 개발했더군요. 예, 그분은 우주항공을 왕복으로 재활용하잖아요. 네. 그래갖고 나사 짐 실러나는 거 그 회사에다가 용역을 줘갖고 15억 달러 계약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만화책을 다 읽은 사람. 독서 강의고 네. 더 이상 읽을 게 없어갖고 백과사전만 읽고 다녀. 만화책인데요. 네. 아니 만화책도 일반 책 다 읽었는데 아. 저희 아버님은 저한테 네. 어렸을 때 네. 독서하지 마라. 독서하면 상상력을 잡아먹는다. 그 얘기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별명이 무독소년. 무독. 무독. 그 얘기 하시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하신 아니 거라. 낮에는 무도소년. 무도? 무술. 무슨. 무술소년으로 저녁에는 무독소년. 저는 저 또 낮에 무도- 나이트를 가셨나 그러니까요. 그랬네요. 저도 무도회장에 다니셨더니. 제가 무술인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 무술인 역술인이 아니고 무술하는 사람. 다양한 인이세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원래 네. 이거 지금 우리 1시간이거든요. 네. 이런 허접한 구라고 우리가 10시간 가는 사람들이. 맞아요. 밤도 새죠. 자, 첫 번째 뉴스. 네, 제가 골라왔는데요. 장윤선 뉴스. 무슨 뉴스? 장윤선 뉴스. 아니, 너무 억지로, 아니, 과해, 굉장히 억지로 웃기려고 막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개그감이. 웃긴데도 웃기죠.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이럴 때. 예, 진지하게 얘기해야지. 자, 먼저 우리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들 네. 소개하고 가죠. 김원모님, 봉도사님 오늘도 제 활기 책임지세요. 영영영영. 9028님 골라듣는 뉴스 최반장 오늘도 뉴스 못 보는 저를 위해 핫한 뉴스를 부탁드려요. 저희가 그냥 라디오면서 슬쩍 지나가는 것 같은데 뉴스가 다시 들어오니까 깊더라고. 내용이 쫙 들어가더라고요.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나. 4590님 최반장 세 분 케미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듣는 내내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자, 장윤선 기자님. 네, 어제 국민의당 신임 당대표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총 유권자가 23만 4,761명 가운데 5만 6,900명 정도. 그러니까 최종 투표율은 25%가 안 됩니다. 24.26%로 투표율에 참여를 했고 그중에서 2만 9,095표, 51.9%죠. 얻은 안철수 후보가 신임 당대표에 선출이 됐습니다. 2위는 정동영 후보, 3위는 천정배 후보, 4위는 이현주 후보인데요. 어찌됐든 원래 이제 결선 투표 가냐 안 가냐 뭐 이게 이제 그 주요 쟁점이었는데 결국 50%를 넘었기 때문에 결선 투표 없이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에 당선이 됐습니다. 대표 수락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국민 속으로 뛰도록 정치적 생명을 여러분들께서 주셨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는 실망드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요. 창당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을 수 있다는 결연한 심정으로 제2창당의 길, 단단한 대한야당의 길에 나서겠다. 이른바 강력 야당론을 설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합리, 무능, 뭐 분별 없는 약속, 선심 공약 뭐 이런 등등과 싸우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하기도 했는데요. 몇 가지 당 운영의 노선을 밝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중도주의. 그러니까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가 진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진보 노선에서 좀 가운데 중도주의를 천명하면서 중도 개혁 정당을 분명히 만들어 가겠다.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확립을 하겠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본인들이 패하게 되면 국민의당은 없어질 거다. 시들어서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렇게 되면 좌우 양 극단의 기득권이 빠르게 부활한다 이랬는데 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은 좌의 기득권이 있었나요? 우는 기득권이 있었지만 진보 진영의 기득권이 있었다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지 좀 있었죠. 이해는 잘 촛불을 안 들 수 있는 기득권. 촛불 기득권. 그러면 거리에서 앉아서 네. 농성할 수 있는 기득권. 그 기득권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네. 촛불들로 안 나왔잖아요. 누가요? 안철수. 아니요. 말을 나오기는 바꿨죠? 나왔다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왔다. 아니, 들락날락 했었는데, 어쨌든, 거리에서 투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던 대목이 많죠. 그러니까 이건 왜냐하면 기득권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워요. 봉도사님 스타일의 해석. 네. 진짜 무슨 기득권이 있을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 촛불 기득권은 굉장히 생경한 용어고요. 사실은 국민들이 정말 이 불의한 정권,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 규탄하고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죠. 예.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평화적 수단이 촛불이었기 때문에 예. 그걸 조금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대표가 된 안철수 대표 얘기는 네. 안철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정택은, 정두원. 그분들 이상하게 진영은 틀린데 더 잘 이해를 해요. 그분도 보수인데. 예. 보수의 품격에서 또 저희가 쫙 하기로 하고. 네. 그리고 우리가 안철수 그 국민의당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 방송의 5%만 해요. 아니요, 오늘 조사에서 좀 올랐습니다. 얼마요? 예, 6.7%. 6.7% 조금 더 하죠. 끝. 근데 이제 이 주말 예. 그 지표를 좀 봐야죠. 왜냐면 오늘 발표된 이 지표는 어제 전당대회가 거의 반영 안 됐을 그렇죠.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건 좀 한 주 더 다음 주, 지켜보면 나올 조사를 것 봐야 같고요. 돼요. 아마 금토 조사한 네. 거죠. 제가 어제 좀 전당대회 지켜보면서 안타까웠던 거 뭐냐면 어제 메이웨더 맥그리거 경기가 더 화제여서 전당대회가 조금 시들했어요. 어제는 뭐 진정한 영웅은 맥그리거다. 사실은 이제 어제 TKO로 검색어에도 잘 패했는데 못 올랐어요. 네네. 어제 검색어에는 반찬 투정 뭐 이런 게 올라와가지고. 어쩌면 그래서 네. 안철수 신임 당대표가 싸우겠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많이 쓰셨는데 쓰는 11번 예. 주로 이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와 싸우겠다라고 해서 주로 이제 뭐와 싸우겠다고 그냥 코드 인사, 네. 오만과 독선. 그래서 조금 더 이 국민 공감 얻을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선명한 야당에 기치를 들지 않으면 또 이번 정부와 계속 뭐 각을 세우는 게 지지율에 도움이 될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영으로 보자면 사실 국민의당은 촛불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진영으로 보자면 뭐 민주당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당, 정의당이 사실상 당시에는 과거에 범야권. 야삼당 연합으로 해서 그 촛불 전국을 이끌었던 주요 정치 세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그 스탠스를 지키지 않고 여기에서 가운데로 온다고 하면서 보수와 손을 잡는 노력을 본격화한다면 사실 국민의당이 설당이 더 어려울 수도 더 있고 어려울 수 있죠. 호남으로부터 상당히 지지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거의 90%예요. 네, 네네. 거의 다 회복을 가깝다는 했어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저는 국민의당을 개인적으로 보면 박지원 원내대표의 정치인으로서의 인정 여부, 존중 여부를 떠나서 박지원 대표의 스탠스가 제일 좋은 게 잘하면 박수치고 잘못하면 우리 목소리를 내겠다. 그게 왜냐면 호남의 정서거든요. 네, 예. 그 호남에서 사실 국민의당이 없어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민주당 내에 호남 출신, 호남의 근거를 두고 있는 의원들 보게 되면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영남의 근거를 두고 있는 분들하고 도찐개찐 경우가 무척 많았어요. 그래서 맞아요.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이런 국회는 없애자 이제. 맞아요. 그래서 호남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이 있는 게 참 좋다. 그래서 국민의당에 박수를 보낸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난 총선에 국민의당이 이기고 나니까 민주당이 정신 차리는 모습. 네, 그렇죠. 호남에서. 그렇죠. 이런 걸 호남민들이 바라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대표의 스탠스가 좋은데 오만과 독선. 문재인 대통령이 저도 비판할 구석도 있고 그러겠죠. 문재인 대통령 오만과 독선이라 그러면 오만과 독선인 사람은 다 죽고 난 다음에 혼자 남는 거 아니까. 근데 어찌됐든 그 문재인 정부의 각을 세우면 세울수록 네. 입지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요. 이를테면 내년 지방선거에 국민의당이 어떤 전략으로 임할지는 모르겠는데 박지원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하지 말고 부산시장 출마하라 이런 제안을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산 출신이고 아버지도 다 할아버지도 부산에서 연고가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서 올라오는 것도 선택의 중요한 방법이다 했는데 별로 그 얘기를 세게 듣는 것 같지는 않죠. 알겠습니다. 최경일 평론가님. 네. 다음 뉴스. 다음 뉴스. 지금 뭐 어제 전당대회 얘기하셨고요. 예. 어제 메이웨더 맥그리거 뭐 얘기했고요. 권투에 다 이제 빠져 있었는데 사실 그 전에 금요일에 아주 세기의 재판이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자,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부회장의 판결이 남긴 것, 그 후폭풍, 삼성 경영체제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는 지금 1심 형량 5년인데, 징역 5년이에요. 실형인데, 이게 뭐 많다, 적다, 뭐 여론조사가 나오고 막 그래요. 지금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아하. 형량이 좀 적다,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는 국민이 한 40%대. 뭐 형량이 좀 높은 거 아닌가? 이런 또 분들도 한 30%대. 그렇죠.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죠. 여론조사는 아주 큰 격차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갑론을박이 되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또 이 유죄의 근거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 스모킹 건이 없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렇게 실형 선고한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국민 일부도 계시고 사실은 정황 증거만 다 쌓아도 정경유착 이 대가성으로 주고받은 게 명백한데 어찌 이게 뇌물이 아니냐 이런 분들인데 핵심적인 건 두 가지로 분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정유라의 전격 증언이 효과가 있었다. 사실은 이제 다 이 삼성 측 변호인은 엄마에게 들었어요. 이렇게 전해 들은 말이 무슨 법정 증거 효력이 있느냐인데 전문 증거라 그러죠, 그걸. 맞습니다. 전문 증거. 전원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사실은 정유라가 수해의 정점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안민석 의원은 이 사건의 정점은 정유라다 이렇게 초기부터 지목을 한 바도 있는데 이 승마 지원이 말이 승마 지원이 정유라 지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 당사자가 삼성과 모친에게 상당히 불리한 증언을 직접 법정에 쏟아냈던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과 우리가 간과했던 거 하나가 있어요. 이미 한참 전에 이 국정농단 관련 재판 중에 첫 번째로 실형을 받은 게 이대 관련 판결도 아니고 바로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홍한선 당시 기금운용본부장. 그렇죠. 블랙리스트 갖고. 예. 이들 자체가 이미 실형을 받았다는 게 국민연금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하나의 반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포함되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은 공모관계, 뭐 경제적 공동체 이런 복잡한 용어 안 썼습니다. 재판부가 공모를 했다. 하나가 압박을 했고 하나가 돈을 받았다. 이 둘은 완벽한 공모관계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삼성은 이 하나하나의 명시적 청탁은 없었던 것으로 또 암묵적 청탁도 없었던 것으로 봤지만 승계구도라고 하는 큰 그림과 이번에 정치적 권력의 지원은 승마 쪽으로 흘러들어간 거는 명백하게 주고받은 것이다. 기브 앤 테이크다. 이렇게 확정된 것으로 분석이 돼서 지금 이제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제 2심 바로 항소하겠다 그랬어요. 이 국민적 논란이 좀 있는데 재판 끝나자마자 삼성 측의 변호인이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동안 왜 죄송하다고 한참 얘기를 했었던 것인지 예. 이런 문제들과 함께 지금 국민적 관심이 뜨거웠었고요. 이제 국민들의 눈초리는 시선은 2심으로 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판결을 보면서 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변호사들도 있어요. 판결문은 준엄했으나 아, 형량은 미약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분들도 와닿네요. 예, 그리고 총론에서는 검찰이 이겼으나 강론에선 삼성이 이겼다. 그러니까 총론 그리고 전 재판부가 신의 한 수를 둔 게 바로 지금 얘기했던 저거예요. 공모, 공범. 우리가 삼성에서 계속 디펜스를 이거로 했거든요. 경제 공동체가 뭐냐 도대체. 공동지갑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판례도 없고 생소한 거거든요. 근데 재판부가 뭐? 그게 몽미? 공모, 공범. 우리가 지금 공범이 되면요. 최영일 평론가한테 돈을 주나 나한테 돈을 주나 다 똑같은 거예요. 한 팀이에요, 한 팀. 둘을 딱 묶어놓는 순간 공모, 네. 공범. 그러니까 무슨 공동지갑으로 경제공동체로 옷값을 내줬다 이런 디테일을 파고 들어갔거든 삼성은.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공모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하한선이 아니거든요 형량이. 네. 원래 이게 국외 재산 국외 도피. 그게 50억 이상이면 10년 이상. 10년 이상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그걸 또 쪼개줬어. 아주 묘하게 쪼갰어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중립지대 던졌는데 갖고 36억이 국외 도피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5년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년 이상? 그러니까 하한에 딱 맞추고. 아니죠. 하한이 아니에요. 5년이. 5년 이상이면 이거를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 잘 아는데 5년 이상이면 하한이 5년인 줄 알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하한은 2년 6개월이에요. 아. 재판부가 장량 감경. 재판부의 임의로 반을 깎아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한선은 2년 6개월이에요. 가중할 수도 그러면 있고. 다음에 나오시겠네. 그렇죠. 거기다 공을 던져놓은 거예요. 그래서 싸움은 2심 가서 싸우세요. 나는 너무 모든 법률을 다 감안해서 그 네. 2심으로 딱 가는 순간 네. 재판부 장량 감경 카드 안 썼거든요. 한 번밖에 못 써요. 네. 그렇죠. 가급적. 네. 1심에 쓰면 2심 안 쓰고 1심에 안 쓰면 2심에서 쓰거든요. 2심으로 딱 가는 순간 재판부가 5년. 근데 장량 감경은 2년 6개월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2년 6개월에 3년 때리는 순간 3호 법칙에 딱 걸리는 거지. 그렇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예. 근데 나오는 저는 거니까. 사실 그러면요. 그러면 이제 항소심에 나오는 건데 이 형량도 중요하지만 더 심각한 건 저는 왜 추징금이 없었을까 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재벌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지만 추징금 1조 이렇게 하면 예. 아마 삼성도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텐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뇌물과 관련해서 물론 이제 그 형법상에 그 규정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추징금 제로 이것은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자, 그런데 이제 들더라고요. 정확하게 핵심이 네. 2심에 가갖고 네. 집행유예 못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4개 아니에요, 4개. 네. 허위 증언 빼놓고. 위증 빼고. 위증 빼놓고. 네. 4개 중에 하나를 완전 무죄를 때려야 돼요. 그래야지 집유로 낼 수 있어요. 완전 무죄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어요. 재산 국외 도피가 완전 무죄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미 1심에서 36억을 걸어버렸기 때문에 네. 2심에서 완전 무죄를 하게 되면 1심을 완전 완전 거죠. 부정하고 완전 뒤집는 거기 때문에 예. 자 이것은 검찰 수뇌부의 평가였습니다. 누구라고 밝힐 수 없어요. 하나를 완전 무죄로 해야지만 굉장히 고급 정보인 것 같은데. 그럼요. 그리고 제가 예. 만주 변호사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딱 얘기하면 실제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을 입 딱딱 닫아요. 왜냐하면 아, 만주- 현장에서 싸움. 만주 자기들 변호사. 감옥 안 가봤거든. 그래서 항소심으로 항소심에서 안 나온다. 힘들다. 예. 뭐예요? 반짝반짝. 아니요. 반짝반짝 작은 별이? 아니 얼마나 반짝반짝 우리 패널들이라 걱정을 해. 빨리 끝내라고. 자 우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계속 가겠습니다. 채널 고수 반기훈 기자님 오늘 나갔고 밥값 좀 하세요. 이따 그냥 갈 거예요. 이따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니 이게 아직 배제할당해서. 방송 연초가 짧아갖고 누가 얘기하면 자기 얘기하면 안 되는 줄 알아. 치고 들어야 되는데 최영일 평론가는 남이 얘기해도 치고 들어가. 지 얘기도 지가 치고 들어가. 그럼요. 행여나 누가 될까봐 묻히 예. 들어가는데요. 근데 누가 지금 됐어요? 아 이번에 안철수가 됐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네. 아니 아까 그 이재용 그 예. 삼성전자 부회장 얘기를 좀 이어서 좀 해보자면 이게 이제 경제 쪽에서도 지금 좀 계속해서 난리가 났어요. 오너 리스크. 그렇습니다. 오너리스크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경제에 이제 큰 타격이 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제 예. 삼성그룹이라는 자체의 어떤 그 컨트롤 타워가 없어졌으니까 무너졌으니까 경영의 표류가 예상이 된다. 아, 이거 정말 궁금한 예. 뉴스야. 예, 지금 그렇다 보니까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형 M&A 같은 경우를 되게 잘 해왔는데 한 6건 정도 했거든요. 올해는 아직 한 건도 없다. 앞으로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브랜드 가치 하락, 뭐 투자 올스톱. 이제 좀 부정적인 뉘앙스의 예.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우려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을 비롯한 언론은 이미 항소 전쟁에 들어갔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삼성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린다. 예. 예, 약간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오래됐죠. 아니죠. 오래된 얘기고 항상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나왔던 얘기인데 지난 2014년인가요? 그 황교안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속된 대기업 총수들이 경제 살리기에 헌신적인 노력을 한다면 기회를 줄 수도 있다. 거기에 또 이어서 그 당시 이제 최경환 지금 의원이죠. 기업인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 황교안 장관의 지적에 공감한다. 주요 기업인들이 구속 상태에 있으면 투자 결정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 이제 투자 얘기를 항상 해요. 이제 그 뭐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이제 좀 보수 쪽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총수들이 지금 불법 행위로 들어가 있으면 투자가 안 된다. 왜냐하면 이제 투자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게 고용으로 이어지니까 국민들도 좀 어느 정도 이제 정서나 이런 쪽으로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투자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 이걸 데이터를 좀 뽑아서 조사를 한 그 스터디한 그 케이스가 있어요. 어허. 네. 그거 좀 살펴봤더니 예. 한 5건의 그 사례를 넣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두산그룹, 하나그룹, 현대차그룹, 삼성그룹, 태광그룹 요 5건의 그 총수들이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구속됐어요. 경영 일선에서 잠깐 비어져 있을 때 어떤 이름하여 징역과 경제의 경영의 상관관계. 그렇죠. 물론 제목은 따로 있습니다만 예. 이름은 따로 있으면 어쨌든 그런 내용인데 투자가 진짜 줄었느냐 봤더니 아니에요. 오히려 기소 시점에서 최종 선고 이후까지 투자 금액은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당초 이제 9,400억 정도였는데 나중에 선고 위에 보니까 2조 1,000억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
전체 예 합해서. 5 평균 그 투자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예 보내주셔야 돼요. 투자가 안 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일단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 고용은 어땠느냐? 고용도 늘었습니다. 평균 고용 그 고용이 기소 시점에 이제 8,000명 정도였는데 선고위원회는 8,600명까지 늘었어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예. 기업에서 이제 정권하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경제 살리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는데 성과가 없으면 안 되니까 보여주기 식이라도 고용을 조금씩 늘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용 그 인원들도 늘었고요. 오히려 이제 숫자가 늘은 거죠. 시가총액도 줄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가총액도 전체적으로 꾸준하게 늘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좀 위기 상황이 닥치면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주가 방어에 노력을 합니다. 그 기업 내에서 이제 비상체제다 이래서 돌입을 해서 굉장히 위기 경영으로 해서 그 주가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거기에다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하고 투명한 경영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또 커져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주식을 사는 분들이 이쪽에다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주가 총액도 올라가고 실제로 이번에 삼성의 그 주가가 어땠느냐 당일에 선고 당일에 지금은 제가 지금 현재는 확인을 안 했지만 1.6% 떨어졌다 그러죠? 당일날? 삼성전자가 1.05%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계열사들은 오른 것도 있어요. 삼성생명이나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때 뭐 경사났네 이러면서 오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경사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굉장히 큰 우려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냥 평범하게 지나갔다고 볼 수 있는 게 일상적인 그 수준 안에서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가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국 신용평가사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정도는 리스크가 없다. 신용 등급 맞습니다. A2 플러스, AA 마이너스 안정적이라고 AA 했던 게 마이너스. 스탠다드 앤 푸어스의 그 평가였고요. 피치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역시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실형을 받았다고 해서 마치 이제 이게 나라가 무너진다, 경제가 무너진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좀 너무 과한 우려고. 지금까지 조사한 거로 보면 한마디로 뻥카? 과한 근데 뻥카. 사실 그것도 삼성이 계속 그 언론 작업을 하는 영향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면 계속 그런 보도 자료를 내고 그럼요. 이론을 조장하고 그렇죠. 그런 거 예, 그거 제가 조작까지는 아니어도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죠. 기자들 만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최고 경영자가 들어가면 경영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법정 그 진술하고 맞지도 않는 게 그 최지성 장충 네네. 이런 분들 그랬잖아요. 우리 부회장님 몰라 아무것도. 우리가 다 했어. 그랬죠. 그 경영도 몰라. 그 그냥 일종의 여기서 사세요. 일종의 좀 마사지라고 할 수 있는 사실 제가 얘기하기엔 조금 좀 거북스러운 얘기긴 그럼 한데 그 거북한 얘기 우리도 하라고요? 뭐 얘기하는 거야 네, 지금 지금. 하려고요. 거북하지만 좀 해보자면 그러면 불편한 진실. 계속해서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를 해주고 나면 그 이재용 부회장이 어쨌든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그 보답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저는 눈으로 보진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언론들은 거기에 뭐 응당한 나름대로의 뭐 광고도 좀 삼성으로부터 받는다든지.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추정하기로는 강한 사장한테 추정을 보낸 해보자면 문자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대단했죠, 예. 대단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부회장이 들어갔을 때 이 정도로까지 썼다. 아니면 뭐 이 정도로까지 얘기를 했다. 뭐 이렇게 하면 그 뒤에는 뭐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뭐 또 삼성그룹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것도 있겠죠. 그렇겠죠. 근데 예전에 이제 이건희 그 회장 그 뭐 사면 문제 있었잖아요. 그때 이명박 전 있었죠. 대통령이 원포인트 사면을 하지 단독 않았어요. 사면했잖아. 12월 28일인가 그래요 그것도. 왜냐하면 경제 활성화를 해야 된다면서 한 그리고 거였거든요. 그때는 이유도 저게 있었죠. 용평 동계올림픽. 용평이 아니라 평창 동계올림픽. 용평 맨날 용평 스키장 평창 동계올림픽. 평창 돌려 그것도 있어요. 활동을 해야 되는데 IOC IOC로서 위원.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그렇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붙여서 했는데 실제 경제 활성화는 하나도 된 게 없다는 게 당시 지금은 이제 청와대 정책실장이 됐지만 당시 이 장하성 장하성. 네, 장하성 교수의. 고려대 교수가 한국 자본주의에서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총수 사면 이런 거 안 된다. 법치주의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당시에 했던 게 그대로 똑같이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언론도 이제 내가 버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IOC 위원으로서. 와.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라 그러냐면 오를 빼는 거야. 아이씨.
죄송해요. 그리고 사실 요새 경영이라는 게 옥중에 있다고 해서 안 된다는 건 사실 지금 글로벌 기업으로서 그건 어떻게 보면 자질이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아니,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반기웅 기자님이 얘기한 것 중에 이제 핵심이 뭐냐면 지난해 M&A를 6건 했다. 근데 맞아요. 올해 들어서 한 건도 못 했다. 이게요. 이렇게 뒤집어 봐야 돼요. 결국 최고 경영자가 결정내는 건 M&A거든요. M&A가 큰 건이에요. 근데 밑에서 데이터를 쫙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도장을 찍는 게 그렇죠. 최고 그렇죠. 경영자지. 근데 올해 삼성이 어떻게 됐냐라고 하는 것이 촛불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무것도 개의치 않고 M&A를 또 두세 건을 해봐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없어도 되네? 지금도 물밑으로 협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정치적 상황 때문에 지금은 결론을 안 내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서 옥중 경영 이런 거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딱 그 부회장 내놓고 여러분들이 전문 경영들 잘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최종 결정할 때 그냥 의논의 한 축에만 내가 들어가겠다. 옥중에서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옥중 헬스. 골방이 너희를 몸짱되게 하리라. 맞아요. 그러면 책도 내셨잖아요. 책을 그럼요. 사서 더 네. 그리고 네. 공부하면서 성찰하면서 대한민국의 재벌과 대기업은 도대체 우리 국가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데 정말 우리 기업은 어떻게 투명하게 할 것인가. 네. 이런 거 고민하라고 성찰의 기회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미 삼성 너무 잘하고 있지 않나요? 주가도 너무 오르고. 잘하고 있죠. 그리고 전문 경영인들이 파이낸셜 타임즈가 네. 1월 17일인가 1월 중순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한 그날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삼성은 위기지만 기회를 잡았다. 투명 경영의 길로 갈 수 있는. 네네. 그 박수를 쳤어요. 네. 그리고 그때 사실은 구속영장 친 날 2, 3일 동안 주가가 상종가를 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게 삼성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1등 기업이기 때문에 네. 삼성이 이렇게 되면 국가 경쟁력도 제고가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총수가 없어지면 뭐가 되냐면 주주 친화 경영이 돼요. 계속 이제 이 우리나라 경영의 과제가 거버넌스 위원회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까인데 지금 현대차도 그렇고 다 그쪽으로 가는 추세인데 그것에 반하는 게 총수란 말이에요.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 주주의 이익에 그렇죠. 반하는 그렇죠. 결정이 너무 네, 많았던 거예요. 맞습니다. 총수가 왜 의사결정을 합니까? 주식 몇 퍼센트 없는데 맞아요. 주주들이 다수를 가지고 있죠. 다 공개 기업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주주 친화 경영으로 가고 전문 경영인이 의사결정 잘하면 기업은 잘 될 겁니다. 아이, 나라도 그렇죠. 좋아지고. 그때 당시에 구속영장 발부가 2월 17일인가 아마 됐을 텐데 네. 그때가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189만 원대였거든요.  지금은 235만 원. 요 선까지 올랐어요. 그때 샀어야 됐는데. 233만 원, 235만 더 원. 오를까? 그때 그랬는데 계속 오르고 그러니까 있어요. 20% 훨씬 넘게 오른 거죠. 그때 뭐 그러니까 저는 감옥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잘못된 정경유착의 고리 때문에 희생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혜택을 또 보고 있었는데 이재용 개인으로는 저는 좀 우호적이에요. 왜냐하면 영어에서 sleeves to sleeve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게 소매 끝 아니에요. 네네. 그게 3대가 지나가면 몰락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근데 이재용이 3세 경영인인데 평이 좋잖아요. 커피도 직접 타 마시고 네. 전용기 이런 거 없어. 캐리어 끌고 캐리어 다니고. 직접 갖고 다니고 그래서 무척 평이 좋았는데 이번 기회에 정말 훌륭한 경영이 되기 위해서 감옥 안에서 성찰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 감옥 들어가 보면 5년 동안 10년 동안 평생 한 번도 면회 오지 않은 사람들이 전체 한 80%가 넘어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거기 전국에 4만 명 다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또 소통도 하면서 이렇게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도 있구나. 감옥에 5년 살고 있는데 아무도 찾아오는 가족- 이가 없어요. 면회 한 번도 안 온 사람이 80% 가까이 넘는지 가까이 되든지 그래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만 다 가 있는 곳이야. 그래서 그분들하고 소통도 하면서 아 이게 세상에 진짜 레알 민낯이구나. 그걸 성찰하면서 그러고 오래 안 살아요 생각보다. 그렇죠. 그리고 이미 참고로 6개월 살았어요 벌써. 그러네요. 시간이 계속 네. 가고 있어요. 재판 끝나면 1년 가요. 그렇죠. 리얼한 감옥 그러면 진짜. 5년 딱 받고 하면 무기수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양치질하는 시간이다. 요즘 네, 프리즌의 진짜 한성필인 줄 알았어. 1년 감옥 사셨잖아요. 예. 그 1년을 30년 같이. 제가 보기엔 향후 50년은 그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아니, 또 대학 때 1년 반 살았잖아요. 아, 그래서 누적 경험.
자, 장윤선 기자 웃지 말고 다음 뉴스. 다음 뉴스. 자, 이거 읽어드리고 4930님.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기업 삼성이라 걱정했는데 오늘 말씀들이 안심이 되네요. 역시 정치쇼 정보 굿 이재용 님도 맘 편히 계셔도 식사 잘하고 운동도 열심히 한대요, 안에서. 운동 열심히 하고 그래서 몸도 좀 만들고 독서하면서 머리도 좀 만들고 그리고 이제는 국민 친화적 기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투명 기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9032님 역시 봉도사님 감옥설 넘나 공감하시네요. 너무 재밌어요. 크크크 리얼. 왜냐하면 대한민국 감옥 제가 가고 3개월 4개월 딱 지났는데 자기들끼리 야 무슨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징역을 저렇게 잘 살아. 이런 거예요. 거기 그 사람들이 보고 딱 보이잖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가 우리 또 중학교 후배 5년 후배가 그 조폭 두목이거든. 야 대학 때 이미 한번 경험하셨잖아. 이미 갔다 왔다. 예. 자, 장윤선 기자님. 네, 당 대표가 예.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친박청산입니다. 아하. 주말에 콘서트를 계속했어요. 투어 예. 콘서트를. 마산에서는 브라보 콘서트를 하시고 부산에서는 컴백홈. 컴백홈 콘서트. 그래서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왜 컴백홈이냐 그랬더니 원래 부산은 한국당이 강세였다. 자유한국당이 한국당 강세였다. 돌아라. 네. 그런데 부산항으로 하지 그럼? 컴백 부산. 그래서 자신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뜻으로 컴백홈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른바 자유한국당 안에 동정론이 상당히 많잖아요. 탄핵은 너무 심했다. 그리고 뭐 이제 지난 주말에 조원진 의원이 이끌고 이제 애국 집회를 또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대한 애국당을 예. 창당 준비 중이죠. 그러니까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자유한국당 앞에서 막 그 반대 시위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어찌됐든 대통령이라는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던 분이 도대체 어떻게 대처를 했길래 탄핵을 당하고 감옥까지 가는가 이해하기 정말 힘들다.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찾아와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라도 와가지고 한마디 호소라도 했다면 우리 당이 이렇게 갈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갈라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프레임에서 이른바 박근혜 동정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본인들에게 미래가 없다. 같이 박근혜와 같이 물에 빠져 죽을 거냐 아니면 우리라도 남아서 새로운 우파 정당을 새로운 나라를 재건할 거냐. 예.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러브콜을 던지는데 러브콜을 네. 받는 당사자는 말이 이탈 없어요. 생각이 없대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바른정당은 거의 뭐 생각이 없고요. 이해운 대표도 그렇고 김세연 정책위원장도 그렇고 대선 후보였던 유승민 의원도 마찬가지고 독자 생존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하태경 최고위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보수 통합의 출발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해산이다. 네. 하태경 의원 여기 한번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은근히 또 세게 얘기하죠. 아니 은근히 꽤 괜찮은 생각들을 많이 해요. 네. 자유한국당은 보수 정당이 아니다. 합리적 보수, 웰빙 보수, 그리고 극우가 범벅이 된 괴물 정당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해산해야 된다라는 것을 세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긴 굉장히 어렵고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이기려면 보수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통합의 기운이 그렇게 세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 무엇보다 친박 청산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인 게요. 지금 19대. 친박이 대세 아닌가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지난 이른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겪으면서 상당히 이제 침전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19대, 20대 공천을 친박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핵심이 의원들의 핵심이 다 친박이기 때문에 청사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굉장히 이제 홍준표 대표가 세게 얘기는 하지만 물밑으로 들어가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야, 이거 보니까 옛날 친구 영화가 생각이 나요. 친구. 예, 친구 장동건하고 유호성이, 네. 유호성이 그러잖아. 야, 친구야, 하와이나 잠시 다녀와라. 그러니까 장동건이 그래. 하와이,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대표가 당 나가라 그러니까. 당 출당, 네가 가라. 거의 거의 그런 분위기죠. 연기가 되시는데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비슷해요, 연기인. 그거는. 연기인. 연기인까지. 어머, 별꼴이야.
예, 바른정당은 계속 노하고 있다. 그렇죠. 노하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여기 살짝 얹으면 제가 주목해보는 대목은 지금 바른정당 지도부는 이해운 대표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하태경 최고위원 이렇게 가면서 결사 그럴 일은 없다는데 지금 하태경 최고위원 됐죠? 네, 그럼요. 네. 오. 지금 그런데 이 바른정당을 창당했던 두 주역은 지난 대선의 후보였던 그렇죠. 유승민 의원과 예. 김무성 의원이란 김무성. 말이에요. 예. 김무성 의원이 정진석 의원하고 연구 모임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정진석 의원은 뭔데요? 정진석 의원은 지금 자유한국당에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원내대표를 그렇죠. 했죠. 그 비주.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김무성 의원은 전 새누리당 대표 출신의 바른정당의 창당 주역. 근데 이 둘이 지금 연구 모임을 만들다 보니까 물 밑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물 위에서는 이제 홍준표 대표가 뭔가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친박 청산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바른정당도 하네? 이렇게 될 것이고 물 밑에서는 소통과 예. 뭔가 교감을 형성하기 위한 판을 깔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근데 관측도 실제 있습니다. 지금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여의도 정치판이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그럼요. 있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어제 본인 1주년 기자간담회를 1주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신세대 평화론 뭐 이런 걸 주장을 했으나 별로 그 인기를 뭐요? 신세대 김정은이 30대이기 때문에 신세대다. 그래서 신세대 평화론을 새롭게 이제 주창을 했는데 예. 이렇게 막 세게 그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근데 별로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정계 개편 없다 이런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 물밑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아니요. 정계 개편 없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네. 인위적 정계 인위적 개편 정계 개편 없다. 없다. 인위죠. 맞아요. 인위적. 알겠습니다. 1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박경 기자님 간단한. 예. 간단하게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독성 생리대 문제까지 예.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 좀 간단하게 할게요. 예. 살충제 계란이 처음에 얘기가 나왔었고, 그다음 뭐 식중독 햄버거, 뭐 간염 소시지, 지금 생리대, 그리고 아이고. 오늘은 보니까 그 식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개고기 있잖아요. 거기서에서도 지금 항생제가 검출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항생제요? 네, 항생제가. 물론 이제 그 수치는 이렇게 다른 식용 고기에 이제 적용되는 그 기준치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래도 식용이 가능한 수치로 나오긴 했으나 예. 그래도 항생제가 검출됐다는 거는 이제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잖아요. 알겠습니다. 먹거리에 신경 써주시고 지금 뭐죠? 최반장, 네. 최영일, 네. 한기웅, 네. 장윤선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3부에서 보수의 품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 세 분은 월요일 날 돌아오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름하여 보수의 품격, 격이 다른 클래스를 보여주는 정정브라더스 함께하는 보수의 품격입니다. 자, 나라 걱정하는 돌직구. 정도원 의원님. 네, 정도원입니다. 예, 동생 돌직구. 정태근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정태근입니다. 예. 자, 주말에, 메이웨더하고 맥그리거 게임 때문에 살짝 숨어버렸지만 별로 관심을 검색 순위에도 잘 안 뜨더라고요. 국민의당 당대표 선거. 그 경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예, 너무 재밌었어요. 맥그리거 너무 잘했어요. 한 대에 6억씩 벌었어요. 한 대 맞고. 한 대 맞고? 네. 시간당 뭐 12억씩, 초당 12억씩 벌었다고 또 그러고. 야 실검 1위 하기도 했대네요. 안철수 대표. 자, 안철수 대표, 재기의 발판 마련한 거다? 정도원 의원님. 네. 저는 이제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정점을 찍은 지 오래됐고요. 이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거죠. 지금 뭐 국민의당 대표 돼봤자 뭐 대표가 왜 됐냐. 예. 저 두 사람이 너무 약해서 된 거죠. 정동영, 정정배. 언제적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고 인기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된 거지. 뭐 인기가 있어서 대표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궁여지책으로 안철수 선택한 거다? 네, 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 결국 또 안철수가 된 거지. 뭐 다른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과반수를 넘겼던데, 1차에서. 간신히 넘겼죠. 이번에 안철수 대표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표 출마를 한 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정도원 의원 공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내가 정동원 의원님이요? 끝났다 우리 그랬죠? 정도원 의원이 계속 종 쳤다 그러니까 나 종 안 쳤거든. 그걸 보여주려고 그런 것이 크지 않았나 싶고 그러니까 어떻든 이번에 대표로 복귀했으니까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건데 예. 문제는 진정으로 되살아날 것인가라는 문제는 본인이 하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결국은 변화가 없으면 내년 지방선거 때 또
종쳤다는 얘기가 확실히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실제로 당을 변화시키고 정기국회 때 정책을 주도할 수 있고 뭐 이러면서 이제 지방선거를 제대로 준비하면 그러면 적어도 재기의 발판은 마련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표가 된 거로는 살아났는지 안 살아났는지에 대해서는 미지수고 예. 다만 이제 시간은 연장했다 이렇게 봐야죠. 그럼 지방선거까지도 한번 쭉 나오신 김에 말 나온 김에 쭉 한번 예측을 좀 해보시죠. 결국은 국민의당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거든요. 예. 근데 지금 사실은 40석을 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바른정당과의 연대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결국은 그 선거연대까지 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기국회 때 이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정책연대를 해서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에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예. 또 밀어줄 것은 밀어주면 그러면 사람들이 아 저런 정당이 필요하구나 라고 판단을 할 거예요. 이번 정기국회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의 정책 예. 그게 상당 부분 이제 사회정책, 복지정책, 경제정책이잖아요. 예산을 많이 동반하는 전부 다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고 예산 부서반을 바꿔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다른 문제, 안보와 관련해서는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상당히 차이가 있지만 사회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증세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세를 하고 예. 또 이 문재인 정부 정책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건 하고 무리한 거는 미루자. 이러면서 국회를 주도할 수 있으면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 국민의당 같은 정당이 필요하겠구나. 예. 이렇게 될 텐데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이분이 처음에 나올 때는 뭐 국중주의 얘기하시다가 예. 어제는 또 갑자기 막 선명야당 그게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어쩌자는 건지 결국은 이 안철수 대표의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게. 근데 국회를 주도하기는커녕 당을 주도하기 힘들걸요. 왜냐하면 당에 있는 아니 이제 당대표 뽑았는데. 아니 당에 있는 의원들이 다 호남 의원들인데 네. 국회의원들은 결국은 뭐 때문에 움직이냐면 재선 때문에 움직이거든요. 네. 가장 의식하는 게 재선이잖아요. 다시 당선되는 거. 근데 안철수 대표가 뭐가 무섭다고 안철수 대표가 하자는 대로 다 일사분란하게 따라가겠어요. 또 이인훈 눈치 보면서 또 자기 재선에 합당한 일을 또 하겠죠. 그러다 보면 리더십이 별로 이렇게 강하게 이끌 수가 없어요. 정도원 의원님 돌발 질문. 네. 그 지금 39명인데 비례만 빼놓고 네. 대부분의 그 국민의당 의원들이 호남 지역에 근거를 두고 이제 수도권은 두 명밖에 안 계신데 네. 선수도 또 다 높잖아요. 네. 그분들 입장에서 예. 안철수 대표를 정치 단수가 좀 낮은 좀 그런 식으로 좀 보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저도 보죠. 그 사람들이 저도 보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게 보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안철수 대표가 뭘 얘기하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당이 움직여질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알겠습니다. 1932님,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보수의 품격, 정두원, 정태원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932님, 정두원 의원님 흰모자 너무 멋지십니다. 볼 때마다 영화배우 같으세요. 안철수도 대표도 예뻐해 주세요. 항공사사님, 정태원 의원님 오늘도 꼼꼼하고도 날카로운 평 정말 좋습니다. 많이 배웁니다. 자, 정태원 의원님,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하고 말씀하시고 또 늘 주장하고 지적하는 게 보면 야당인데 예. 정책을 꼼꼼히 살피면서 도와줄 건 도와주고 비판할 건 비판하면서 존재감을 분명하게 해라. 그렇게 계속 어드바이스를 하는데 실제로 당들이 이렇게 못하잖아요. 왜 그래요? 저는 한 가지는 전략이 불분명하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것이 내년 지방선거는 죽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래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길게 봐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때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관점을 좀 거시적으로 가지 않고 자꾸만 미시적으로만 가니.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이게 안 되니까 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그 위상을 보여주고 정당은 정당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주는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일관되게. 네. 그러지 않고서는 더더군다나 지금 야당이 정말 걱정이 되는 게요. 예. 뭐 어제 안철수 대표가 무슨 뭐 오만 독선 얘기가 적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여당의 독주 현상이 발생하고 청와대가 오바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법부 무시하고 여야 당도 뭐 당이 뭐 그럼요. 필요하겠냐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영희 선생의 유명한 얘기처럼 새도 좌우의 날개로 날아가는데 한쪽이 기울어져 있으면 다른 한쪽도 제대로 가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야당이 정말 저렇게 가도 되는가 이런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아까 제가 안철수 대표 정말 신뢰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20일 사이에 메시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당대표 수락연설을 할 때 물론 자기가 썼는지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대표가 이제 되기 전에 준비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이런 메시지를 담자 협의를 해서 이랬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메시지를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뭐냐? 실제로 스스로가 일관되게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써주고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중심이 있고 내 생각이 있어야지 자 요런 자료를 좀 가져와 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일관된 생각이 안 된다.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잘하시던 게 그거잖아요. 일단 연설문을 밑에서 작성하라고 그러는데 하기 전에 상당 부분을 구술을 시키잖아요. 구술을 시키죠. 네, 예. 그래서 이런 기조로 해서 정리를 하셔라. 거기에는 김대중의 철학과 지금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일관되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전문가들 불러놓고 또 같이 토의도 하고. 거기다 이제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고 살을 붙이고 또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어내고 이러니까는 이 김대중 DJ가 이제 높은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근데 자기 생각이 있으니. 지금 정치인들은 잘 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정치인들보다도 이제 지도자만 놓고 따져보면 자기가 자기 연설문을 쓰지 않는 지도자는 지도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뭐 글 잘 쓰는 사람이 뭐 지도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제가 보면은 MB도 자기가 연설문 쓴 거 본 적이 없어요. 기승전 MB. 제가 이제 아니까 나는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밑에서 써갖고 온 거 가지고 이제 이래라 저래라 이제 그런 거는 지도자가 아니죠. 이렇게 써봐라 이제 뭐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은 정 의원님 당내 리더십도 못 살릴 것이다. 저는 뭐 별로 기대를 안 해요. 그래도 그러니까 의원들이 국민의당 당원들이 선택을 한 건데. 당원들이 뭐 선택을 정동영을 하겠어요. 천정배를 하겠어요. 그건 뭐 궁여지책이죠. 그리고 지금 또 야당들이 다 그래요. 홍준표도 그렇고 이혜원도 그렇고 안철수도 그렇고 지금 대표들이 이제 간판 노릇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자유한국당 의석수는 많지만 자유한국당의 그 수준을 홍준표 수준으로 국민들은 인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당대표를 보고. 지금 그 당은 홍준표 수준의 당이에요. 바른정당도 이혜원 수준의 당이고 안철수 수준의 당이죠. 국민의당도. 그러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정말 과감하게 젊은 지도자를 자기네 전체를 위해서 발탁을 해서 내세울 생각을 아직까지 그런 전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민주적인 전통이 약하다고 봐야죠. 근데 저는 정두원 도사님은 거의 지금 95% 안 된다고 보는데 네. 한 30%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한국 정치의 특징은 내가 잘해서보다는 상대방이 잘 못해가지고 살아나거든요. 자살골 게임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정기국회 때 청와대와 이 민주당 여당이 예. 독주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또한 반사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라도 정책연대를 하자. 그래서 정책을 자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끌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끌고 간다는 게 아니라 타결을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도 보면은 국회가 교착 상태가 오면 예. 결국은 국민의당하고 바른당이 움직여야 결론이 나요. 그러면 거기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봐서는 하루 빨리 개선되기가 쉽지는 않지만 여당이 좀 무리를 하고 청와대가 무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예. 그 조금만치라도 좀 열려진 마음으로 뭐 안철수 대표나 김종도 대표가 그 뭐 바른정당이나 이런 정당을 보면서 정책들을 연대하는 작업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네요. 봐야죠. 왜냐하면 두 당을 합하게 되면 일단 59석이거든요. 그럼요. 그럼 그 자유한국당과 버금가는 정도의 일단 수치인데요. 뭐 그거 좀 차이가 나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야 정부 이거 사회복지 문제 좋다 찬성한다. 그럼 재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으니 그 재원 문제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하자. 그럼 청와대도 네. 함부로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지금 민주당이요. 예. 이 국민의당을 흡수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호남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 지금 한 25명 되잖아요. 예. 그걸 데려와도 과반수가 안 돼요. 근데 데려올 수도 없는 게 왜냐면 그분들 모셔오려면 당협위원장 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거 이미 민주당 민주당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조적으로 이런 국회 상태는 제가 보기엔 꽤 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이제 이 개편의 내용들은 야권 내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예. 그거를 누가 일관된 전략과 유연한 자세로 풀어가느냐.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이제 그 정도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안철수의 리더십이 안 되기 리더십이 때문에 안 안 된다. 된다 이 예. 얘기인 거죠. 근데 환경은 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보면은 안철수 대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누구랑 상의해서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몰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까 아침 조금 전에 이재용 그 부회장 얘기도 했지만 예. 지금 대한민국 재벌 총수들이 안 계시면은 대한민국 기업들은 잘 돌아가잖아요. 알아서. 예.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있는 듯 없는 듯 리더십을 행사하면 오히려 국민의당은 잘 될 것이다. 그럼요. 좀 너무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의당 의원들이 예. 안철수한테 잘못 보이면 나 이제 다음에 국회의원 공천도 못 받겠다. 뭐 이 정도 돼야 되는데. 그게 리더십이죠. 그게 안 되는 거죠. 지금 그거 신경 씁니까? 그러니까. 방송 듣다 5689님이 예. 방송 딱 갑자기 궁금한 게 연설문을 직접 쓰는 정치인이나 대통령 누가 있었을까요? 라고 정도원님께 여쭈었어요. 정치인들이야 많고요. 대통령은 일단 노무현 대통령은 직접 쓰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 방금 말씀하신 이제 김대중 대통령도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글쎄요. 아니 근데 MB는 그러긴 했대잖아요. 이렇게 여러 사람을 경쟁을 시켰대잖아. 그렇죠. 네, 너도 맞습니다. 써보고 너도 써보고 해갖고 그 중에 하면 어쨌든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능력 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건 있었죠. 주로 박형준이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팀한테도 좀 써오라고 그러고 저 팀한테도 써오라고 그러고 해서 이제 비교를 좀 하는데 중요한 건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거기에 다 매달릴 수는 없어도 그 참모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 연설은 이런 기조에서 쓰자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토론해서 결정하면 그걸 가지고 쓰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안철수 대표, 박지원 대표는 부산시장 나가라.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선거 와중에 서울시장 나갈 의향이 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정도원 의원님? 지금은 뭐 그렇게 뚜렷한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그분은 워낙 좋은 말로 말하면 신중하고 또 우유부단한 사람이라서 아까 안철수 이뻐해달라고 어떤 분이 그러는데 그렇게 아주 과감하게 얘기할 사람은 아니고요. 예. 또 지금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얘기를 못 하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본인은 어쨌든 서울시장이라도 나간다고 해놔야지 그래도 당이 이제 주목을 좀 끌 거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적당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서울시장 안 나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장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나마 이제 지난번 그 후보 경선할 때는 한 75% 지지를 받았다가 예. 이번에 51% 받았잖아요. 많이 떨어졌는데 상대가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렇게 그나마 지지가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내년에 지방선거 출마하려고 하시는 단체장 후보나 지방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누구를 얼굴로 내세워가지고 선거를 치를 것인가라는 고민이 제일 컸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내용들은 내년 지방선거 때 본인이 실제로 총대를 메고 안철수와 같이 러닝메이트가 돼서 선거를 치르느냐 안 치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거기 예. 때문에 저는 뭐 대통령 출마했던 사람이 어떻게 서울시장 나오냐 예. 이거 생각은 전혀 할 필요가 없고 자기가 실제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당에 도움되는 얘기는 일이면 뭐든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예를 들면 야권에서 서울시장은 안철수가 나오고 경기도지사는 남경필 지사 나오고 그래서 만약에 선거연대가 됐다. 그러면 그림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수도권에서 바람을 일으키면 저는 뭐 알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알겠습니다. 안철수 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또 자유한국당. 네. 어쨌든 지금 정계 개편을 앞두고 이 야권의 흐름인데 홍준표 대표는 보수의 연대, 바른정당은 눈길도 안 주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 때는 뭐 박근혜 또 친박들 다 살려놓고는 이제 와서 이제 뭐 출당이다 그러는데 사실 출당이란 말도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출당이죠. 그러니까 그 당규상 기소가 되면은 출당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럼 당연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저 이상한 거죠. 그리고 또 말이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러니까 예. 무슨 말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분 말은. 다음에 또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압니까? 제가 진짜 걱정이 되는 거는요. 예. 홍준표 대표가 어제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날 토크 콘서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 프레임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구체제를 정리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 홍준표 대표가 구체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조금 전에 우리 정도원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헌재에서 탄핵을 했을 때는 홍준표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잡범들에게나 하는 이야기다라고 헌재 판결을 문제 삼았었어요. 예, 그랬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최근에는 헌법재판소 없애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했단 예.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발언한 자기 자신이 솔직하게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예. 여기도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낡은 정치 구체제라는 것이 자기 편한 방식으로 국민들한테 이때는 저 얘기하고 또 저 때는 저 얘기하고 예. 편만 얻으려고 왔다 갔다 거리는 게 구체제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영국 보수당의 역사 통해서 우리나라 보수에 대해서 꼭 한번 지적해 볼 게 있다. 예. 홍준표 대표가 영국 보수당을 봐라 이렇게 예. 얘기를 하셨는데 예. 정말 봐야 됩니다. 영국 보수당은 가장 오랜 기간 동안에 집권한 당인데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권이 가능했느냐. 기본적으로 보수당이 그 자리를 잡을 때 보면은요 공물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자신들의 지지 기반인 지주들을 때 유리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공물법을 폐지시켜가지고 반대로 도시의 상공인이나 서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주도한 사람이 근대 보수주의의 아버지라고 하는 로버트 필인데 이 사람이 1840년대 수상이었죠. 그래서 영국 보수당은 항상 우리가 시대의 상황에 맞게 시대의 변화에 맞게 적응하는지를 반성해보자. 그 공부법 폐지를 보면서. 더군다나 20세기 초에는 디즈레일리나 저 볼드윈 같은 수상들은 노동자의 정당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보수당. 보수당을. 예. 오. 그러면서 사회개혁 조치들을 하죠. 그러니까 시대 시대의 정신에 변화에 적응해가는 게 보수당이에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를 들면 그 한 13년간 그 대처 메이저 이후에 13년간 실패를 하잖아요. 집권에. 예. 그런 다음에 다시 등장할 때 누가 등장하냐면 캐머런이 등장하는데 그때 39이었습니다. 그래서 캐머런이 2005년도에 당권을 잡고 5년을 준비해가지고 2010년도에 13년 만에 정권을 가져와요. 캐머런은 심지어는 저 동성애 허용까지도 주장합니다. 그렇게 과감하게. 급진적 안들을 다 받아들였네요. 9044님 오늘 보수의 품격도 저에게 피와 살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코너 너무 좋아요. 자, 마지막에 간단하게 네. 시간이 없는데 네. 자, 삼성 이재용 회장 5년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만. 제가 5년 전이 아니라 몇 년 전에 예. 그 삼성 이제 합병 그 사태가 있을 때 그렇게 주장을 하고 다녔다고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거는 미국 같으면 주가 조작이다. 종신형감이다. 그렇게 이재용 구속 수사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예. 뭐 그 문자 저 장충기 문자 메시지도 나오던데
근데 또 제가 막상 감옥살이를 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5년은 짧다, 뭐 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안 살아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우리 살아본 사람들 전문가들 저는 중에도 이제 한마디 형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우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너무나 싶어요. 못할 짓이라서. 네. 근데 저는 형량의 문제보다도 여기도 감옥 살았어요. 정도는도. 형량의 문제보다도 사실은 미르 K 스포츠에 대한 부분들이 무죄가 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돈을 요구하면 안 줄 기업이 없다고 하지만 그게 정경유착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기업에서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돈을 주는 것이 무죄다. 어허.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저기서 얘기하니까 또 이해가 되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검찰이 이게 이제 뇌물로 걸었기 때문에 유죄를 판단을 못 했는데 뭐 직권남용으로 걸었으면은 기소를 했으면 유죄가 났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어떻든 정경유착의 핵심되는 부분들이 이번에 무죄가 난 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러니까 봐요. 독일에 보내준 거는 유죄. 여기서 국내 단체에 보내준 건 무죄. 그거 이제 독일에 보내준 건 어떻게 보면 최순실과 정유한테 보내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K스포츠나 미르는 사후적이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 이런 거예요. 청와대에서 그러면 이런 거 만들 테니까 돈 가져와라. 그러면 안 가져올 방법도 없고 또 무죄 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보세 품격 정도원 의원님, 정태권 의원님 인사하시고요. 예, 뵙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짧았습니다. 자, 내일 10시 반에 저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소년으로 저녁에는 무독소년. 아, 저는 또 낮에 나이트를 가셨나 그러니까요. 그랬네요. 저도 무도회장에 다니셨더니. 제가 무술인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 무술인 역술인이 아니고 무술하는 사람. 다양한 인이세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원래 네. 이거 지금 우리 1시간이거든요. 네. 이런 허접한 구라고 우리가 10시간 가는 사람들이. 맞아요. 밤도 새죠. 자, 첫 번째 뉴스. 네, 제가 골라왔는데요. 장윤선 뉴스. 무슨 뉴스? 장윤선 뉴스. 아니, 너무 억지로, 아니, 굉장히 억지로 웃기려고 막 하시는 것 같아요. 개그감이. 웃긴데도 웃기죠.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이럴 때. 예, 진지하게 얘기하지. 자, 먼저 우리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들 네. 소개하고 가죠. 김원모님, 봉도사님 오늘도 제 활기 책임지세요. 9028님 골라듣는 뉴스 최반장 오늘도 뉴스 못 보는 저를 위해 핫한 뉴스를 부탁드려요. 저희가 그냥 라디오면서 슬쩍 지나가는 것 같은데 뉴스가 다시 들어오니까 깊더라고. 내용이 쫙 들어가더라고요.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나. 4590님 최반장 세 분 케미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듣는 내내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자, 장윤선 기자님. 네, 어제 국민의당 신임 당대표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총 유권자가 23만 4,761명 가운데 5만 6,900명 정도. 그러니까 최종 투표율은 25%가 안 됩니다. 24.26%로 투표율에 참여를 했고 그중에서 2만 9,095표, 51.9%죠. 얻은 안철수 후보가 신임 당대표에 선출이 됐습니다. 2위는 정동영 후보, 3위는 천정배 후보, 4위는 이현주 후보인데요. 어찌됐든 원래 이제 결선 투표 가냐 안 가냐 뭐 이게 이제 그 주요 쟁점이었는데 결국 50%를 넘었기 때문에 결선 투표 없이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에 당선이 됐습니다. 대표 수락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국민 속으로 뛰도록 정치적 생명을 여러분들께서 주셨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는 실망드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요. 창당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을 수 있다는 결연한 심정으로 제2창당의 길, 단단한 대한야당의 길에 나서겠다. 이른바 강력 야당론을 설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합리, 무능, 뭐 분별 없는 약속, 선심 공약 뭐 이런 등등과 싸우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하기도 했는데요. 몇 가지 당 운영의 노선을 밝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중도주의. 그러니까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가 진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진보 노선에서 좀 가운데 중도주의를 천명하면서 중도개혁 정당을 분명히 만들어 가겠다.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확립을 하겠다. 이런 주장을 했고 보자면 사실 국민의당은 촛불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영으로 보자면 뭐 민주당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당, 정의당이 사실상 과거에 야삼당 연합으로 해서 그 촛불 전국을 이끌었던 주요 정치 세력
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그 스탠스를 지키지 않고 여기에서 가운데로 온다고 하면서 보수와 손을 잡는 노력을 본격화한다면 사실 국민의당이 설당이 더 어려울 수도 있고 호남으로부터 상당히 지지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거의 90%예요. 네, 거의 다 회복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저는 국민의당을 개인적으로 보면 박지원 원내대표의 정치인으로서의 인정 여부, 존중 여부를 떠나서 박지원 대표의 스탠스가 제일 좋은 게 잘하면 박수치고 잘못하면 우리 목소리를 내겠다. 그게 왜냐면 호남의 정서거든요. 네. 예. 그 호남에서 사실 국민의당이 없어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민주당 내에 호남 출신, 호남의 근거를 두고 있는 의원들 보게 되면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영남의 근거를 두고 있는 분들하고 도찐개찐 경우가 무척 많았어요. 그래서 맞아요.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이런 국회는 없애자 이제. 맞아요. 그래서 호남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이 있는 게 참 좋다. 그래서 국민의당에 박수를 보낸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난 총선에 국민의당이 이기고 나니까 민주당이 정신 차리는 모습. 네, 그렇죠. 호남에서. 그렇죠. 이런 걸 호남민들이 말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대표의 스탠스가 좋은데 5만가 독선. 문재인 대통령이 저도 비판할 구석도 있고 그러겠죠. 문재인 대통령 5만가 독선이라 그러면 5만가 독선인 사람은 다 죽고 난 다음에 혼자 남는 거 아니까. 근데 어찌됐든 그 문재인 정부의 각을 세우면 세울수록 네. 입지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요. 이를테면 내년 지방선거에 국민의당이 어떤 전략으로 임할지는 모르겠는데 박지원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하지 말고 부산시장 출마하라 이런 제안을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산 출신이고 아버지도 다 할아버지도 부산에서 연고가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서 올라오는 것도 선택의 중요한 방법이다 했는데 별로 그 얘기를 세게 듣는 것 같지는 않죠. 알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네. 다음 뉴스. 다음 뉴스. 지금 뭐 어제 전당대회 얘기하셨고요. 예. 어제 메이웨더 맥거리거 얘기했고요. 권투에 다 이제 빠져 있었는데 사실 그 전에 금요일에 아주 세기의 재판이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자,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부회장의 판결이 남긴 것, 그 후폭풍, 삼성 경영체제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는 지금 1심 형량 5년인데 징역 5년이에요. 70억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일요일 딱 하루 쉬고 돌아왔을 뿐인데 세상은 또 난리가 났어요. 북한은 단거리 발사체 3발을 쏘아 올렸고 국민의당은 새 당대표를 뽑았고 자, 이재용 재판 이후에 삼성과 또 법원, 검찰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또 놓치기 싫은 뉴스 있죠? 세계 대결. 메이웨더와 맥그리거. 메이웨더가 10패. TKO 승했습니다. 오늘도 각기 바쁜 정치쇼 신나게 달려보겠습니다. 정치쇼 듣고 일주일을 설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103.5MHz SBS 러브 FM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 돈 내주는 분들 스폰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봉재 정치쇼 1부 들어가겠습니다. 이름하여 최반장 제일 즐거운 시간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사들을 잘 물어오기 때문에 나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웃음으로만 살짝 껴들고 아직 낚이지 않고 계신 세 분들. 자, 월요일. 지난 주말 무슨 뉴스가 있었을까? 뉴스 골라주는 여자, 뉴스 골라주는 남자, 최반장, 최영일 평론가.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 안녕해요.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예, 즐거워요. 네. 네. 자, 반기웅 한경 TV 기자님, 초등학교 5학년까지 갔죠? 5학년 됐나요? 이제? 지난번에 안 했었는데. 자기 학년을 몰라. 네, 진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기웅입니다. 자, 장윤석 오마이뉴스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TV 국장이 딱 잘렸죠? 네. TV 없어졌죠? 아니요, TV는 있습니다. 있어요? 새 국장이 오셨습니다. 오연호 국장? 아니에요, 왜, 사장님이에요. 사장이면서 국장이면서 기자도 하고 싶은. 아니, 역시 대표- 끌어오기 오연호. 아, 왜 이렇게 남에서 사장님 경망스럽게 그러세요. 역시 끌어오기 듣고 있나 오연호? 친하신가 보다. 예, 정치쇼 안 들으면 우리 말지 후배예요.
그런 인연이시구나. 그러니까 막 근데 하시는구나. 말지 때 말지 이렇게 모임하면 네. 어디서 저 끝에서 점이 왔다 갔다 해. 저게 인간인가 뭔가. 그 저한테 막 말 붙이러 오는데 186년 걸리더라고. 우와. 그때 오히려 정청래도 그랬어요. 우리 학원 연합회 쫙 해가지고 운동권 학원 원장들 우리 함께 묶어서 같이 해보자. 30명 모였는데 저 끝에서 뭐가 돌 같은 게 반짝반짝거리는 또 입이 달렸는지 막 떠들어. 근데 저 누굽니다 그때 봤더니 고요.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본인들이 패하게 되면 국민의당은 없어질 거다. 시들어서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렇게 되면 좌우 양 극단의 기득권이 빠르게 부활한다 이랬는데 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은 좌의 기득권이 있었나요? 우는 기득권이 있었지만 진보 진영의 기득권이 있었다는 게 어떤 걸 얘기를 하는지 좀 있었죠. 이해는 잘 촛불을 안 들 수 있는 기득권. 촛불 기득권. 그러면 거리에서 앉아서 네. 농성할 수 있는 기득권. 그 기득권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네. 촛불들로 안 나왔잖아요. 누가요? 안철수. 아니요. 말을 나오기는 바꿨죠?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왔다. 아니, 들락날락 했었는데, 어쨌든, 거리에서 투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던 대목이 많죠. 그러니까 이건 왜냐하면 기득권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워요. 네. 봉도사님 스타일의 해석. 네. 진짜 무슨 기득권이 있을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 촛불 기득권은 굉장히 생경한 용어고요. 사실은 국민들이 정말 이 불의한 정권,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 규탄하고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죠. 예.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평화적 수단이 촛불이었기 때문에 예. 그걸 조금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대표가 된 안철수 대표 얘기는 네. 안철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정택은, 정두원. 그분들이 이상하게 진영은 틀린데 더 잘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분도 보수인데. 예. 보수의 품격에서 예. 또 저희가 쫙 가기로 하고. 네. 그리고 우리가 안철수 그 국민의당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전체 방송의 5%만 해요. 아니요, 오늘 조사에서 좀 올랐습니다. 얼마요? 예, 6.7%. 6.7% 조금 더 하죠. 예. 끝. 근데 이제 이 주말 예. 그 지표를 좀 봐야죠. 네. 왜냐면 오늘 발표된 이 지표는 예. 어제 전당대회가 거의 반영 안 됐을 그렇죠.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건 좀 한 주 더 다음 주, 지켜보면 예, 나올 조사를 것 봐야 같고요. 아마 금토 조사한 네. 거죠. 제가 어제 좀 전당대회 지켜보면서 안타까웠던 거 뭐냐면 어제 메이웨더 맥그리거 경기가 더 화제여서 전당대회가 조금 시들했어요. 어제는 뭐 진정한 영웅은 맥그리거다. 사실은 이제 어제 TKO로 검색어에도 잘 패했는데 못 올랐어요. 네네. 어제 검색어에는 반찬 투정 뭐 이런 게 올라와가지고. 어쩌면 그래서 네. 안철수 신임 당대표가 싸우겠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많이 쓰셨는데 쓰는 것 11번 예. 주로 이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와 싸우겠다라고 해서 주로 이제 뭐와 싸우겠다고 그냥 코드 인사, 네. 오만과 독선. 그래서 조금 더 이 국민 공감 얻을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선명한 야당에 기치를 들지 않으면 또 이번 정부와 계속 뭐 각을 세우는 게 지지율에 도움이 될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영 이렇게 얼굴 내가 2배야. 스크린 이렇게 큰 스크린이 있었네. 봤더니 정청래. 그러니까 지금 말지 오비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아까 말조급이 끝났고 네. 이거 학원연합회. 운동권 학원연합. 해병대 같아요. 그러면 네. 우리 학원계는 다 먹여 살렸습니다. 자 1부 끝나는 시간 이거 여기 왜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정치자가 없으면 우리 프로그램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출연자들 그다음 제작자들과 청취자들은 물과 물고기 관계이다. 네. 이런 걸 옛날에 얘기하면 국가보안법에 잡혀갔어요. 네? 그래요? 왜요? 왜냐면 이게 모택동어록에 나오고 아유. 인민과 탕은 네. 물고기와 물과 같다. 물이 없으면 탕은 살 수 없다. 장정 때 그 얘기를 했죠. 그렇군요. 잘 확인도 안 되니까 이게. 아니 그 얘기 들었어요. 옛날에 길가에 앉아서라는 노래 있었잖아요. 네. 그게 금지곡이었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길가에서 갔다는 거예요? 예, 아니 새마을 운동하느라 다 바빠 죽겠는데 왜 길가에 앉아서 놀고 있냐고. 그래서 금지곡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유, 요즘은요, 이 그냥 우익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도 뭐 대놓고 흑묘, 백묘 이런 거 막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이제는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적이 가만히 있으면 괴롭히고, 적이 후퇴하면 공격하고, 적이 공격하면 우리가 후퇴하고. 이거예요, 그냥. 인민들 그걸 노래를 부르면서 다니고. 모택동 어록이 그렇게
아주 심플해요. 인민들이 공부를 못했으니까. 그 모택동은 어마어마한 독서강이죠. 그 세계적인 위인들은 독서강들이 많은데 또 그 노벨상 탄 사람들 있잖아요. 네. 무슨 과학자들도 그러고 또 무독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독. 네. 어허. 독서를 하지 않아야 상상력이 더 풍부해진다. 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갇히지 말라 이런 의미겠군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그 앨런 머스크 있잖아요. 네네네네. 어? 스페이스X. 네, 스페이스X. 테슬라의 오너. 테슬라. 네, X.com. 새로운 우주복을 개발했더군요. 예, 그분은 우주항공을 왕복으로 재활용하잖아요. 네. 그래갖고 나사 짐 실러나는 거 그 회사에다가 용역을 줘갖고 15억 달러 계약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만화책을 다 읽은 사람. 독서 강의고 네. 더 이상 읽을 게 없어갖고 백과사전만 읽고 다녀. 만화책인데요. 네. 아니 만화책도 일반 책 다 읽었는데 아. 저희 아버님은 저한테 네. 어렸을 때 네. 독서하지 마라. 독서하면 상상력을 잡아먹는다. 그 얘기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별명이 무독소년. 무독. 무독. 그 얘기 하시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하신 아니 거라. 낮에는 무도소년. 무도? 아. 무술.